도둑이 필요해.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웃음을 터뜨리고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쉘턴 씨네처럼 그저 기다리고 있다. 일이 그렇게 풀리다니 실로 믿을 수 없는 사건이다. 여기에 중년의 한 남자, 화목한 가족의 아름다운 집을 갖추었다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하는 쉘턴 씨가 있다. 쉘턴은 매일 밤 지쳐서 집에 돌아오는 평범한 사업가인데 일요일이면 온종일 집에 앉아 쉬거나 피너클 카드 게임을 하곤 한다. 중요한 점은 지난 몇 년 동안 그의 일이 아주 잘 풀렸다는 것이다. 자동차, 즉 그의 중고차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군수공장이 생겨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배송되어 왔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이다. 그러다가 전쟁이 막을 내렸다. 신차가 시장에 풀리더니 곧 파업의 영향으로 품귀 현상을 빚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간절하게 차를 원했다. 아주 간절하게. 그의 일은 여전히 순조로웠다. 아주 순조로웠다.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 어느 날 밤 나이트클럽에 부부 동반으로 가기로 마음먹은 쉘턴은 부인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2개 끼고 팔찌를 찬 다음 현금을 조금 챙기기를 기다렸다가 문을 잠그고 집을 나섰다.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서 집을 떠난 후였다. 부부는 시내로 향했다. 그들이 도시에서 뭘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쉘턴 부부는 그날 새벽 3시까지 밖에 머물렀다. 쉘턴이 만취하기에 충분할 만큼 늦은 시간이었다. 새로 뽑은 자동차를 모는 중인데다가 취기가 남아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그럼에도 쉘턴은 현관문에 열쇠를 밀어넣는 순간 평소처럼 자물쇠와 몸싸움을 하지 않고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문이 활짝 열릴 거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불을 켠 부부를 맞이한 것은 참상이었다. 책상 서랍은 죄다 뽑혀서 바닥에 나뒹굴고 양탄자 위에는 온통 수표 조각과 문구류로 어지럽혀 있었다. 쉘턴 부부는 식당으로 돌진해서 커다란 식탁에 놓여있던 수는 식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도둑을 맞은 것이다. 쉘턴은 마치 질식사라도 할 것처럼 심장을 부여잡았고 쉘턴 부인은 머리카락 속에 손가락을 찔러놓고 소리를 질렀다. 이 시점에서 상정 가능한 이론은 도둑놈이 침입해서 쉘턴가를 뒤집어 놓았다는 것뿐이다. 어쩌면 그 도둑이 아직 집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거친 공포 속에서 두 사람이 계단을 뛰어 올라가 침실에 들어섰고 거의 동시에 쉘턴은 도둑이 문지방에 버려두고 간 옷장 서랍에 걸려 넘어졌다. 쉘턴 부인은 남편을 일으켜 식민지풍으로 기둥과 표면이 장식된 호사스러운 침대에 눕힌 다음 함께 걱정스러운 눈길로 활짝 열린 옷장문을 바라보면서 그의 가슴을 마사지했다. 쉘턴은 숨을 고르자마자 부인을 밀치고 옷장으로 들어가 불을 켰다. 부인은 남편의 얼굴에 떠오른 끔찍한 표정을 보자마자 그의 옆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금고. 언제나 옷상자와 헌옷으로 가려진 채 옷장 구석에 서 있던 작은 철제 금고가 입을 활짝 벌린 채 그들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쉘턴은 멍하니 서서 숨을 헐떡거렸다. 무릎을 꿇고 금고 안을 더듬어 본 것은 쉘턴 부인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금고는 텅텅 비어 있었던 것이다. 옷장 속에 주저앉은 채로 쉘턴 부인은 다시 소리를 질렀다. 다시금 섬뜩한 도둑의 존재를 느꼈는지
그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계단을 달려 내려왔고 쉘터는 급히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그가 상체를 숙이고 다이얼을 돌리는 동안 손에 들린 수화기가 덜덜 떨렸다. 쉘턴 부인은 남편 옆에서 앉았다 섰다 양손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면서 흐느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경찰을 불러주시오. 쉘턴은 전화 교환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수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경찰을 불러달라고요?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이 방금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의 목소리를 들은 쉘턴 부인은 다시금 머리카락 속으로 손가락을 찔러 넣으려다 말고 멈추었다. 그녀는 잠시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손을 뻗어서 쉘턴의 입을 막았다. 격노한 남편은 아내의 손을 떨쳐내려고 했지만 이내 두 사람의 눈빛이 교차했다. 그들은 잠시 그대로 멈춰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쉘턴은 거칠게 손을 떨면서 수화기를 대리석 탁자 위에 쾅 소리가 나도록 떨어뜨리고 등받이가 높은 이탈리아식 의자로 가서 쓰러지듯이 앉았다. 쉘턴 부인은 전화 교환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수화기를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들은 한동안 너무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못했다. 어차피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이 떠돌고 있었으니까 입 밖으로 낼 필요도 없었다. 필요한 것은 해결책뿐이었지만 도무지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마침내 입을 연 사람은 쉘턴 부인이었다. 당신 혹시 전화 교환수한테 이름이나 주소를 알려준 건 아니죠? 아니야, 안 그랬어. 한번 보자고. 쉘턴은 그렇게 대답한 채로 거실에 들어가 소파에 몸을 뻗고 누웠다. 쉘턴 부인은 정면 유리로 다가가서 커튼을 치고 음영을 만들었다. 그리고 소파로 다가와서 주변을 이리저리 걸어 다녔고 무거운 숨을 내쉴 때마다 그녀의 가슴이 위아래로 들썩였다. 1시간가량이 흐르도록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심지어 집에 도둑이 들었다며 전화기에 대고 미친 듯이 소리 지른 적이 없었다는 듯 외출복을 벗기 시작했다. 그러나 막 탈의를 끝내자마자 초인종이 울렸다. 가운과 슬리퍼를 걸친 쉘턴이 계단을 따라 내려갔고 부인이 그 뒤를 따랐다. 그는 낯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차분하게 보이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잘 실천한 나머지 문을 열고 경찰관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일 때는 거의 졸린 사람처럼 보였다. 경찰이 처음 던진 질문은 왜 이름도 말하지 않고 전화를 그냥 끊었는가였다. 그는 전화 교환소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흥분한 상태였다고 대답했다. 경찰은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수색이 끝난 다음 쉘턴 부부는 그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서 금고에서 사라진 보석 7개의 자세한 외양을 설명하고 은식기, 또 오래된 페르시아 양가죽 코트 외에 사라진 물건 목록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그것들을 경찰 한 명이 모든 내용을 검은 수첩에 받아 적었다. 쉘턴은 경찰관들이 돌아간 다음 문단속을 하고 한동안 생각에 빠진 채 서 있었다. 부인은 그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그가 말을 꺼냈다. 내일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보석 도난 신고를 해야겠어. 돈은 어떡하지요? 돈 얘기를 어떻게 꺼낼 수 있겠어? 부인도 딱히 대답할 말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91,000달러를 이대로 포기하기란 힘들었다. 부부는 침대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고 생각에 빠졌다. 만약에 말이에요. 부인이 질문했다.
경찰이 그 도둑을 잡았는데 아직도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죠? 긴 시간 동안 침묵을 지키던 쉘턴이 이렇게 대답했다. 경찰은 도둑을 절대 못 잡아. 그러나 쉘턴의 생각은 정확히 8일 후에 오산으로 밝혀졌다. 저녁 식사 시간에 전화벨이 울렸다. 그는 손바닥으로 송화구를 맞고 아내에게로 돌아섰다. 이 경찰인데 나더러 찾아와서 돈 한 푼을 확인하라고 하네. 쉘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돈은 어떻게 됐대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 얘기는 안 했어. 그는 그녀에게 미심쩍은 눈빛으로 대답했다. 몸이 좋질 않아서 지금 가기는 좀 힘들다고 말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가야 되잖아. 그럼 돈도 함께 찾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이봐, 내가 먼저 대놓고 그걸 물어볼 수는 없잖아. 응?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그는 성질을 내고는 다시 전화기를 들고 곧장 가겠다고 말했다. 쉘턴은 매우 천천히 차를 몰았다. 쉘턴이라면 손쉽게 현금으로 4,000달러는 받아낼 수 있을 1,900달러짜리 차는 가르랑거리는 새 엔진 소리를 내며 경찰서로 향했다. 마치 예행 연습이라도 하듯이 그는 머릿속으로 같은 말을 반복했다. 나는 평범한 자동차 딜러다. 나는 평범한 자동차 딜러다. 차를 사려고 그만큼의 현금을 보관한다. 별 문제 없는 사무적인 발언으로 들렸다. 하지만 경찰이 그 정도로 멍청할까? 다행히 아마도 그저 평범한 경찰관들일 뿐이다. 평범한 경찰관은 그런 목적으로 금고에 보관하기에는 9만 1,000달러가 너무 고액이라는 점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진상을 간파하지 못하고 집안 금고에 숨긴 현금은 어떤 원장이나 소득세 양식에도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도 미처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경찰관들은 큰돈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9만 1,000달러였다. 오, 9만 1,000달러. 쉘턴의 뱃속은 그 돈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차갑게 식었다. 2만 달러도 4만 달러도 7만 5천 달러도 아닌 9만 1,000달러였다. 그의 은퇴 연금이자 미래의 희망, 안정적인 삶이 온전히 그 돈에 걸려 있었다. 집안 금고에 넣어둔 현금 9만 1,000달러의 냄새, 느낌, 그리고 그 맛까지 그의 손발을 저릿저릿하게 만들곤 했었다. 심지어 작년에는 신문을 읽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옷장 안에다가 9만 1,000달러를 간직하는 동안에는 세상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를 동요하게 만들 수 없었다. 그는 경찰서에 도착해서 경찰관 3명이 앉아있는 방에 들어섰다. 쉘턴이 신원을 밝히자 그들은 앉기를 권했다. 한 명이 방을 나섰다. 셔츠만 걸친 남은 2명은 그저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잠시 후 회색 머리의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고 그 뒤로 값싼 캔버스 천으로 만든 지퍼 달린 가방을 든 형사가 따라 들어와 문 근처의 책상에 짐을 내려놓았다. 형사는 쉘턴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한 다음 도난당한 보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쉘턴은 상세한 설명을 들어놓으면서 형사가 떠오르는 대로 던지는 질문에 대답했다. 회색 머리를 한 남자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니 마룻바닥을 멍하니 응시했다. 쉘턴은 보석 생김새를 설명하면서 서서히 이 남자가 바로 그 도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매우 피곤하고 체념한 듯한 남자는 마치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였다. 형사는 마침내
책상으로 다가가서 가방의 지퍼를 열고 쉘턴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석을 꺼냈다. 쉘턴은 보석을 자세히 살펴본 다음 자기 것이 맞다고 하면서 그의 부인의 이름이 안쪽에 새겨진 결혼 반지를 집어들었다. 양가죽 코트는 내일 보내드릴 수 있고요. 아마 은식기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형사가 보석을 책상 위에 느긋하게 늘어놓으면서 말했다. 쉘턴은 형사가 보석을 정돈하는 손놀림에서 슬슬 본 주제로 들어가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책상 위에서 손을 뗀 형사는 넓고 시커먼 얼굴로 쉘턴을 바라보며 질문했다. 혹시 도둑 맞은 물건은 더 없으신가요? 그 질문에 쉘턴이 입을 여는 순간 자연스럽게 그의 손이 심장을 향해 움직였다. 제가 기억하는 한은 이게 다입니다. 형사는 쉘턴을 향해 완전히 몸을 틀고서 책상 모퉁이에 편하게 앉았다. 저 혹시 현금은 도둑 맞지 않으셨어요? 듣고 있던 회색머리 도둑이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번쩍 들었다. 현금이요? 현금이라뇨? 쉘턴이 물었다. 그러나 차마 거기서 말을 멈출 수는 없었다. 무슨 돈 말씀이십니까? 단지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저놈의 수중에서 이걸 찾아냈거든요. 형사는 가방 속에 손을 넣어서 돌돌 말아 붉은 고무줄로 고정한 돈뭉치 5다발을 꺼냈다. 다른 건 몰라도 특히 붉은 고무줄은 보기만 해도 쉘턴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가 사무실에서 항상 사용하던 고무줄이었던 것이다. 총 9만 1,000달러예요. 형사가 말했다. 상처받은 그리고 의아한 표정으로 눈썹을 잔뜩 찌푸린 도둑이 의자에 앉은 채 쉘턴을 올려다보았다. 형사는 방관하듯이 책상에 걸터 앉아 있었다. 방 안에서 뭐라도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은 쉘턴과 도둑뿐이었다. 쉘턴은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은 채로 돈을 바라보았다. 머리를 굴리기에는 너무 늦은 상태였다. 그는 저 무신경한 형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고 속내를 떠볼 만큼 대답을 망설일 자신도 없었다. 쉘턴이 아는 한 형사는 순경보다 높은 직급이다. 훨씬 사업가에 가깝고 아는 것도 훨씬 더 많을 터였다. 이 사람은 보기에도 현명한 인상이고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쉘턴은 슬쩍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로 굴러다니는 지폐 뭉치 하나를 가볍게 만졌다. 오, 9만 1,000달러. 오, 이 감촉 얼마나 멋진가. 쉘턴이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심장은 상처가 난 것처럼 아팠다. 그는 웃으며 시간을 벌었다. 엄청난 금액이네요. 그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형사의 눈을 뚫어져라 응시하며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형사는 무표정하게 다시 질문을 던졌다. 쉘턴 씨 돈이 맞습니까? 제 거냐고요? 쉘턴은 힘없이 웃었다. 단단한 돈 뭉치를 애타게 바라보았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9만 1,000달러? 이걸 집에 보관할 사람이... 그때 갑자기 멀대같이 큰 도둑이 벌떡 일어났다. 대체 무슨 수작이요? 그는 기함할 듯이 돈 뭉치들을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다. 형사는 순간 움찔하며 도둑 쪽으로 다가가려 하다가 다시 책상에 걸터 앉았다. 저 사람 물건 맞아요. 저 사람 돈이라고요. 다른 보석이랑 같이 금고에서 꺼냈어요. 자, 진정하고. 형사가 말했다. 그럼 내가 대체 그걸 어디서 챙겼단 말이에요? 도둑은
더욱 겁에 질린 목소리로 주장했다. 아니, 지금 대체 무슨 짓을 꾸미는 겁니까? 다른 사건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겁니까? 난 한 집만 털었어요. 딱 한 집. 당신네들이 물어본 거에 난 사실만 얘기했단 말이오. 그는 쉘턴의 얼굴을 똑바로 가리키며 말했다. 지금 저자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쉘턴을 향해 돌아서는 형사의 얼굴은 여전히 고통스러울 정도로 무표정해서 마치 심장도 견해도 없는 사람 같았다. 그는 그저 작고 까만 눈으로 쉘턴을 바라보며 버티고 서 있었다. 이 돈이, 그가 천천히 말했다. 쉘턴 씨의 돈이 아니라는 거 확실합니까? 네, 그럼요. 그랬다면 보자마자 알았겠지요. 쉘턴은 차분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형사는 쉘턴의 대답 속의 모순을 눈치라도 챈 듯이 아주 미미하게 웃었다. 그리고 도둑 쪽으로 돌아서서 밖으로 내보내라는 뜻으로 고갯짓을 했다. 함께 있던 경찰관 2명이 그 도둑을 데리고 걸어 나갔다. 이제 방에 남은 건 그들 둘뿐이었다. 형사는 말 한마디 없이 책상으로 돌아서 지퍼 달린 가방에 보석을 다시 챙겨 넣었다. 쉘턴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로 형사는 아침에 물건을 되돌려 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묵직한 돈 뭉치를 하나 집어들더니 가방에 집어넣는 대신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쉘턴을 바라보았다. 이거 엄청난 돈이네요. 그가 말했다. 네, 그렇고 말고요. 쉘턴이 동의했다. 형사는 계속해서 돈 뭉치를 가방에 담았다. 쉘턴은 형사의 등 뒤에 약간 비껴서서 조금이라도 표정에 변화가 생기는지 파악하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형사는 거의 눈뜬 채로 자는 것처럼 보였다. 쉘턴은 당장 이 방을 뜨고 싶었다. 저 형사의 머릿속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렇지만 쉘턴은 자신의 절박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다시 미소 띤 얼굴로 무게중심을 다른 쪽 발로 옮기고 코트 단추를 채우며 지극히 이론적인 궁금증을 풀려는 듯이 질문했다. 저 형사님, 저런 돈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형사는 가방을 밀봉했다. 어떤 돈 말씀이신가요? 그가 침착하게 되물었다. 흐릿한 의심이 남은 형사의 질문에 쉘턴의 심장이 지끈거리며 아파왔다. 아, 네, 그러니까 주인 없는 돈 말입니다. 그가 말을 바꿨다. 형사는 그를 스쳐 지나서 문으로 향했다. 네, 돈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저희는 기다리죠. 그가 문을 열며 말했다. 만약에 주인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으면요. 쉘턴은 그를 따라 나가면서 여전히 단순한 호기심에 묻는 것처럼 미소를 지었다. 작물의 주인은 절대 나타나지 않죠. 형사가 말했다. 그럼 그냥 기다립니다. 그리고 조사를 시작하죠. 아, 네. 그렇군요. 쉘턴은 형사와 함께 파출소 입구까지 걸어 나와서 심지어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자동차 바퀴 아래로 지나가는 포장 도로를 바라보는 쉘턴에게는 아무런 생각도 기분도 들지 않았다. 한때는 삶의 행운을 가득 안고 있던 집의 문을 열고서야 저린 마음이 풀리며 지치고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분명히 다시 찾아올 방법이 있을 거예요. 부인이 말을 꺼냈다. 어떻게? 지금 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당연히 당신한테 물어보는 거지. 그가 소리치며 벌떡 일어났다.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어?
경찰서를 털러 쳐들어가란 말이야? 하지만 강도를 처벌하는 법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부인의 질문에 쉘턴은 대답 없이 옷깃을 풀며 계단을 올라가 그대로 침대에 들었다. 요즘 쉘턴은 출퇴근을 할 때 더없이 천천히 차를 몬다. 같은 거리에 사는 몇 안 되는 친구들은 쉘턴이 수심에 찬 눈으로 유령처럼 바라보는데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길거리에서 뛰어놀던 아이들도 쉘턴이 차를 몰고 지나가면 목소리를 줄이는 듯 했다. 때때로 그는 경찰서 근처를 지나치며 속도를 줄이고 차창 너머로 건물을 바라보고는 하지만 절대 멈춰 서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이웃들은 거리를 따라 정기 순찰을 도는 경찰차가 잠시 멈춰 서서 그의 집을 관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물론 아무도 입 밖에 내어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하얀 쿠페 자동차가 그의 문 앞에 멈춰서는 끔찍한 순간을 쉘턴과 함께 기다린다. 그리고 분명 그럴 것이다. 한 달, 어쩌면 지금부터 2달 후, 경찰차는 모퉁이를 돌아서 속도를 천천히 줄인 다음 서서히 불길하게 멈출 것이다. 요즘 밤이면 그의 집이 매우 조용하다. 거의 침묵을 형상화한 것만 같다. 언제나 커튼이 쳐져 있고 누군가가 드나드는 모습은 거의 볼 수 없다. 쉘턴 부부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